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금리란 무엇인가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금리의 정의부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살펴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고정금리, 변동금리, 수신금리, 여신금리, 대출금, 상환방식, 예금자, 보험제도,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 금리 상승 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텔과의 상관관계, 이거는 바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고금리 시대에, 호텔을 취득 시, 호텔 취득 시 유의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과거부터, 너무 먼 과거는 필요가 없겠죠. 가장 가까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부동산의 원칙을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죠. 그래서 취득은 쉬우나 처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처분이. 왜? 처분이 왜 어렵냐면 원칙은 매수인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인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매도하고자 하는, 현재 호텔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부동산은 그런데 말이죠. 더군다나 호텔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많고 수요량은 적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아도 매수인 중심의 시장인데 더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 시장이 바로 호텔 시장입니다. 이거 대원칙 하나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이런 게 공급량과 수요량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공급량이 많다. 그래서 매수인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외적으로 말이죠. 예외적으로 보시면 매도인 중심 시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반대죠? 반대. 이거는 공급량보다도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렇죠. 강남이죠. 강남의 부동산은 어떠한 부동산이든지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시장의 변동성도 없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 매매 가격이 형성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매매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뿐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호가가 높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을 바라고 그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 사례가 잘 없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강남 같은 경우 대표적인 매도인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수인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 19가 지금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19가 왔을 때 약 한 2년 6개월쯤 됐죠. 2020년 그 다음에 작년 2021년 이때 아주 어려웠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웠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에도 호텔은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호황을. 단적인 예로 저희 회사가 말이죠. 최근 10년 동안 작년 2021년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출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중개 보수가 매출액이 높았다는 거죠. 중개 보수가 높았다는 것은 매매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매매량이. 그래서 굉장히 호황을 누렸어요. 저희 부동산이. 그만큼 코로나19가 왔을 때에는 어떻다? 예외적인 게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매도인 중심 시장이었어요. 이 작년까지 약 2년 동안. 왜? 다른 사업은 다 허덕이고 있고요. 다른 상가 보유자들은 수익률이 1%도 안 나오고 뭐 최고 많이 나오는 게 뭐 2.5, 3.5% 아니면 다 마이너스. 예, 그것도 버티지 못하면 상가가 경매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많이 넘어갔고 호텔도 물론 일부는 경매로 넘어간 호텔도 있어요. 그런 호텔이 무슨 호텔이죠? 외국인 관광객을 버스로 채워 넣었던 그런 호텔. 그런 호텔은 절대 제가 사지 말라고 예전부터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런 호텔을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죠. 네. 그것 말고는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보시면은요,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매도인 중심 시장의 결과죠.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에 근접해서 매매가 됐거든요. 통상 우리가 이게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가격,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가격. 그죠? 그러면 이건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이죠. 매수인. 이쪽은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이에요. 그럼 적정 가격은 여기 50%가 이쪽에 50% 지점이에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느냐 보시면 통상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에 50%도 안 된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호가죠? 호가. 여기는 적정 가격. 근데 이 정도 선에서 매수인이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매매가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사례를 보시면은 한 이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거꾸로 매도인의 호가에 가깝게 형성돼서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외부의 부정적인 효과가 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호텔 시장이라는 것을 입증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매도인 중심 시장으로 이렇게 됐으나 저희 고객님께 제가 작년에 가을쯤 됐을 때 말이죠. 내년에 고금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취득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올해 12월 달 안에 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리도 변동금리로 체결하지 마시고 고정금리로 약정을 체결하셔라.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그렇게 저희 고객님들은 다 그렇게 취득을 하셨어요. 예. 그분들이 현재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금융 기준 저축은행 기준으로 했을 때 4% 후반대입니다. 5% 초반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저축은행이 통상 6.5%에 통상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6% 초반대 아니면 5.9%대 이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6.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는 매도인 중심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현재는 한번 볼까요? 현재.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시장입니까? 현재는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 시장으로 다시 전환이 됐죠. 중심 시장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가장 대원칙은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매수인 중심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고금리 현상 때문에 그렇죠. 고금리 현상 때문에 어떤 파생을 낳았습니까? 실수요자의 관망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현재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일부는. 물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말이죠.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아마 2023년 초부터는 다시 호텔이 호황을 누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금리는 더 상승합니다. 지금보다. 그러면 적기가 언제겠습니까? 올해가 또 적긴 거예요. 미래보다는.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래서 현재는 매도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말이죠. 다시 이런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보다 더 적정 가격에 가깝게 이쪽으로 더 옮겨야 매도인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앞으로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 시장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더 많은 거를 놓아야, 더 많은 거를 양보해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겠고. 그래서 이제 호텔을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하는 다시 매수인 입장으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보다 적정한 가격에 가깝게 예전보다 더 가깝게 매가를 조정해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더 가깝게. 그러면 통상 매매 가격에서 마이너스 더 많은 더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서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을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 그럼 매매 가격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매매 가격.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금이죠. 대출금. 그러면 예전보다 자기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자기 자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가격은 대출금을 적게 받아도 되겠죠. 대출금을 적게 받아도 됩니다. 더 깎인 만큼, 그죠? 적게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이자율도 더 낮겠죠. 그렇죠. 이자율도 더 낮아요. 그럼 결론 뭐냐? 나오죠? 결론은 금리 상승분만큼 상승분만큼 조정된 매매 가격 또 그만큼의 이자액 조정됐으니까 대출금을 적게 받는 파생되는 부분이 적은 이자액, 조정된 매매 가격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계 처리.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금리 상승분만큼 매매 가격을 조정해서 말이죠. 대출금을 적게 받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자액을 적게 받아서 상계 처리를 했을 때 이퀄 내지는 이 가격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죠. 이 금액이 더 크면 좋겠죠. 상계 처리하고도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니까. 제로 값이 나오면 성공한 거고 이 가격에 플러스 값이 나온다면 더 성공하시게 호텔을 취득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유의사항. 이거는 이제 취득 시점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취득 시점에. 두 번째는 보유 기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시. 두 번째는 운영시. 운영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금리 상승분만큼 손실을 덜 보느냐.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자액이 증가하고 이자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지출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 매출은 똑같은데 지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내 순수익이 하락하는 구조죠. 그러면 월 매출을 더 상승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액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운영을 더 잘해야 되겠죠.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객실 단가입니다. 객실 단가. 객실 단가를 구분해 보면 대실 단가가 있고요. 숙박 단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실 고객은요, 탄력적인 고객이에요. 탄력적인 고객. 대실 고객은 내가 A 호텔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 옆에 B 호텔이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C 호텔이 신축을 했답니다. 그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여기 안 가고 단골. 일단은 가보는 거야, 저쪽이. 가봐서 저쪽이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가봤는데 A 호텔보다 못해. 그럼 다시 A 호텔로 오는 거죠. 이만큼 탄력적이에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고객이 대실 고객입니다. 그래서 대실 단가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대실 단가는 우리가 더 받는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숙박 고객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고객입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러느냐. 숙박은 말이죠. 제가 부산에 제가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항상 가는 호텔이 있어. 그 호텔이 내가 잠이 잘 와. 그런데 옆에 신축 호텔이 생겨요. 안 갑니다. 생겨도. 어지간하면 안 가요. 제가 갔던 A 호텔이 방이 없어요. 그때는 갈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왜? 잠자리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람은. 자던 데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꼭 세컨하우스 같거든. 그래서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 숙박 손님은 말이죠. 좀 비탄력적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숙박 손님이 그 단가를 일부 인상할 수 있는 호텔을 취득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상권이 있습니다. 상권이 있는데 이제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있겠죠. 내가 여기 A 호텔을 취득하려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에 들어갔는데 이 상권에 보니까 한 3개는 리모델링을 안 해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평일 스탠다드 기준으로 3만 원씩 받고요. 3만 원 숙박을. 여기 호텔은 말이죠.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평일날 스탠다드가 숙박 단가는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일날 일반실 단가가 5만 원이에요. 여기 5만 원.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A 호텔을 취득을 해서 호텔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평일날 일반실 단가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민해 볼 필요가. 이 상권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경제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내가 형성하는 거 아니야. 이 시장에서. 원칙은. 그러면 최근에 리모델링한 호텔이 5만 원이면 나도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평일날 일반실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 고객님은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상권은 3만 원, 5만 원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객단가 리모델링 완료한 후에 6만 원에 책정해서 운영하는 호텔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AB 창업자 우리 고객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 불안하겠습니까? 최근에 리모델링 한 데도 5만 원 받는데 우리도 5만 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호텔 관객님 6만 원씩 받으면 우리야 물론 좋지만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해요 하면서 많이 긴장을 합니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시고 6만 원 책정하시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객실 단가는
올렸다가 내리기는 쉬워도 내렸다가 올리기는 불변이면 이거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권 분석을 다 마쳤으니까 리모델링도 이 상권에 맞게끔 적정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6만 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6만 원으로 갑니다. 한 3개월 운영해보죠. 3개월도 아니고 한 달만 운영해봐도 저희 고객님들 저한테 감사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호텔 관객님께서 6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6만 원 받는 거를 굉장히 기쁩니다. 그때 5만 원으로 했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매출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정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죠? 객실은 말이죠.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객실이 35개인데 증축을 해서 40개씩 대신 객실을 나눠 가지고 2개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회전율이 안 된다면 객실 단가로 접근을 해야 매출을 상승할 수가 있어요. 다 이런 상권이 아니죠. 어떠한 상권은 5만 원에 책정됐으면 저도 여기 5만 원밖에 책정 안 돼. 제가 분석해도. 그럼 이런 상권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권. 왜? 고금리 시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더 꼼꼼하게. 물리적으로 객실 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객실 단가를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입지 조건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나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평일날 일반실 6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이지 절대 낮은 금액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말이죠. 역세권에 호텔 많은 데 있죠. 모텔 많은 데 있고 막 20, 30개씩 분포되어 있는 데 있죠. 평일날 스탠다드 얼마씩 하는지 여러분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통상 4만 원입니다. 통상 4만 원. 4만 원도 못 받는 데도 많아요. 3만 5천 원, 3만 원. 시설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객실 단가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전율 이야기 나왔죠. 회전율. 회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호텔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회전율. 회전율은 우리가 이제 대실과 숙박으로 또 나눠 보겠습니다. 객실이 40개인데 숙박에 대한 회전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숙박은 40개밖에 못 받아요. 왜? 다 아침에 퇴실을 하시니까. 그죠? 숙박은 객실 하나당 원칙적으로 한 고객밖에 못 받습니다. 물론 주무신다고 하시고 한 10시나 이렇게 퇴실하시면 그 방을 청소하고 다시 판매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더블이라고 그러죠. 더블. 더블이 나오면 하루에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당번할 때는 말이죠. 경기가 좋았었거든요. 상권이 좋은 호텔에서 근무할 때는 하루 저녁에 더블이 15개, 20개씩도 나왔었어요. 수당도 많이 벌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운영을 할 때 오늘 더블이 한 5개 나왔다. 그러면 오늘 운이 좋았다. 우리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거든요. 기껏해야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제일 많이 나온 게 5개 정도. 그러면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은 그렇죠. 대실 회전율이죠. 대실 회전율을 늘릴 수 있는 상권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대실 회전율 높일 수 있는 상권인지. 숙박은 회전율을 보시면 안 됩니다. 숙박은 단가를 보셔야 되겠죠. 네. 객실이 40개예요. 대실 시간 몇 시간 줍니까? 통상 3시간, 4시간 드리죠. 2바퀴를 돌린다면 200% 회전을 누리는 거예요. 80개를 판다면. 그렇죠? 근데 평일날 뭐 한 40개, 100%만 들어와도 대실 많은 거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평일에 1.5배 정도, 60개 정도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잘 되는 데는 한 200%까지 들어옵니다. 80개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건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율이 좋은 호텔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그런 호텔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객단가는 숙박, 회전율은 대실.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겠죠. 예.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는 말이죠. 이 정도 실력은 지금 되셔야 돼요. 제가 동영상을 저번 주까지 450개를 올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이제 450개를 초과하겠죠. 그 정도 되신다면, 객실 단가 하면, 숙박, 회전율 하면, 대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묶어 가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고금리가, 도래한 현재 이런 현황에서는 더 철저하게 이런 위주로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고금리를 우리가 왜 보고 있는 거죠? 호텔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죠? 이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호텔을 취득해야 평균 수익률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보유 기간 또는 향후 처분 시에 어떠한 우리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지 더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다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더 중요한 게 믿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 조력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조력자를 만나는 게. 어떠한 분석이든지 그 분석이 가능하고 어떠한 현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치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 취득하기 전에 정말 내가 사는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물가 시대에 고환율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전에 호텔 모텔을 취득하시기 전에 공부했던 그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투자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시대에는 조금 더 투자하셔서 공부도 더 하시기를 호텔 황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